3강의 레벨 3 42쪽입니다. 42쪽. 자, 요 문제 세 문제부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강 진도를 나가 볼게요. 자, 3강의 1번 문제부터 3강의 레벨 3의 1번 문제부터 보시면 3차 함수와 2차 함수 차수를 알려줬네.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있는데 각각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수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럼 이걸 이제 한눈에 좀 딱 들어오게 이렇게 써볼게요. fx를 n1 x 세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뭐 n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정수 나타낼 때 많이 쓰니까 n1 x 세제곱이라고 쓰고 gx를 그러면 n2 x 제곱 땡땡땡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래서 f와 g는 각각 3차, 2차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수다. 요걸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나에 있는 식을 잘 보면은 둘 다 지금 그 미분의 정이죠. 미분의 정인데 보니까 얘는 지금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게 분모에 있어야 되니까 2h가 필요하죠. 그죠? 2분의 h가 필요하죠. 2분의 h.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2분의 1을 이렇게 분모에다 하나 곱해주고 대신 뒤에다가도 2분의 1을 하나 곱해줄 거고, 같은 방식으로 뒤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나 곱하고 뒤에다가도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나 곱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극한식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와 2분의 1 f 프라임 x 곱하기 어서오세요 마이너스 3분의 1 g 프라임 x 이렇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내가 부족한 것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각각 이제 미분의 정의를 나타내는 식이 되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에 f 프라임 x 곱하기 g 프라임 x 요거잖아. 이게 지금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양쪽에 좀 날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3차식을 뭐 해주고 싶어요? 인수분해하고 싶죠. 우리는 f와 g가 각각 몇 차인지 알고 있으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보일 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날려주고 일단 6분의 1은 그냥 붙여놓을게요. 이쪽에. 그러면 f 프라임 x, g 프라임 x가 자, 여기가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로 조립제법 하면 되겠죠. 110 마이너스 2에 이렇게 해가지고 1로 조립제법을 하면 2, 0이네.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었던 이 6분의 1을 이제 이쪽으로 옮겨주면 f 프라임 x랑 g 프라임 x를 곱한 것이 결국은 6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차수를 딱 봤을 때 지금 우리 아까 fx가 3차였잖아. 그러면은 f 프라임 x는 요거는 3 앞으로 내려오고 n1의 x 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g 프라임 x는 2 앞으로 내려오고 n2의 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자, 2차식 부분 있죠. 2차식 부분 요 부분이 당연히 요 f 프라임이랑 관련이 있을 거고, 1차식 부분 요 부분이 g 프라임이랑 관련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앞에 붙어있는 이 6이라는 숫자도 각각 얼마씩 나눠주면 딱 좋아요. g 프라임에다가 2 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1차식에다가 2 주고 3은 뒤에 식에다 주면 딱 좋겠지.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n1, n2가 정수라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초록색 부분에다가 얘가 지금 G'이니까 얘한테 2를 주면 2x-2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빨간 부분에다가 3을 주면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 요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100%는 아니죠.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냐면 n1, n2가 무슨 수일 수도 있어요. 결국 요 놈이랑 요 놈이랑 둘이 곱해가지고 6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것을 2와 3이라고 가정을 한 거고, 근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일 가능성이 남아있잖아. 그치? 그래서 n1, n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밑에 문제를 보니까 f'x가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f'x면은 그냥 2차 함수거든요. 그럼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갖는다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란 뜻?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양수란 얘기지. 그치?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최소값 가지려면, 그래서 n1은 양수겠구나, 그거까지 확인을 하면, 요게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면은, 그러면 이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죠. 확신. 그치? 그래서 자, 옆에다 다시 쓰면은 f'x가 요게 이제 2차식 부분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이고, 그 다음에 g'x가 1차식 부분 2x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x가 최소값 m을 가질 때 그랬으니까 이 f'x의 최소값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그냥 표준형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되나? 그럼 채원아, m값이, 요 m값이 얼마야 지금? 3인 거죠? m값이 3인 거죠? f'의 최소값. 그래서 m값이 3이니까 g'm을 구해라는 건 g'3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럼 3 집어넣으면은 4가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차근차근 풀면 되겠다. 근데 뭐 이렇게 깔끔하게 풀지 못해도 대충 이렇게 때려 맞추다 보면은 뭐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요 극한 시기 딱 지금 어떤 뭐 특별히 그러니까 반전이랄까? 반전은 없어요. 확인해보니 내 예상대로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붙잡고 고민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2번으로 갈게요. 2번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 2번은요 우선 4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저렇게 정의했는데, 이 gx를 지금 잘 보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그때만 밑에 있는 식을 쓰는 거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전부 위에 있는 식을 쓰는 거잖아요. 그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분수식에서 x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는 분수식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2일 때를 따로 빼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 분자에 있는 이 fx 있잖아. 이 fx한테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함수란 얘기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f2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한번 가정해봐. 그러면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 이런 것이 분모 0으로 가는데 분자 0으로 안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발산해버리잖아. 그지? 이게 발산해버리면은 이 gx가 연속함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결국 이 식에 있는 저 fx라는 친구는 x 자리에 2를 넣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으로 무조건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fx 4차 함수라고 얘기해줬는데 이 fx를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쓸게요. fx가 분명히 2 넣어도 0으로 가야 되고 마이너스 2 넣어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인수를 가질 거예요. 무조건 이런 인수를 가질 거고 4차 함수였기 때문에 얘네 두 개 꺼내고 나면 몇 차식이 남을까? 요 뒤에를 이제 그 2차식 부분을 우리가 그냥 qx라는 친구로 하나로 딱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qx는 얘는 2차식인 건 확실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요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fx 자리에 지금 우리가 요거라고 fx를 가정했으니까 요걸 fx 자리에다 집어넣게 되면 분모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g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gx를 자, 이 위에는 그냥 qx라고 쓸 수 있고 요게 절대값 x가 2가 아닐 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죠. 이거 절대값 x가 2일 때. 그죠?
그런데 이 gx라는 친구는 연속함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qx에다가 2 집어넣은 거나 밑에 있는 식에 2 집어넣은 거나 이 값이 다르면 될까? 안 되겠죠.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2일 때와 2가 아닐 때를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야? 결론은 이 gx라는 함수를 그냥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냐면 qx라고 받아들여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다 있는 거나 여기다 있는 거나 똑같을 거거든. 아까 최초의 모양에서는 여기다가 2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다 따로 빼놓은 거잖아. 그죠? 요건 분모가 0으로 가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밑에 이게 따로 2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를 빼놓은 건데, 지금 우리는 그걸 정리해가지고 요런 모양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거 그냥 gx를 qx라고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이제 그 뒤의 과정이 조금 더 간편해지거든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gx가 qx다. 근데 qx는 2차식이었다. 여기까지 딱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극한을 보시면 x가 2로 갈 때, 그러면 x가 2로 가면은, 자, 요 녀석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x가 2로 가면 fx는 당연히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녀석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g2가 3이겠네요. 그죠? g2가 3이겠죠? 그러면 g2가 3이라는 얘기는 맨 처음 모양으로 가서 요 맨 처음 gx 모양에서 g2면은 밑에 식에다가 지금 2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밑에 식에다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3이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 3이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a인 거니까 결론은 a가 몇이구나? 5구나. 그럼 a가 5라는 걸 알았으면은 한 가지 더 보너스로 찾을 수 있는데 g-2도 찾을 수 있죠. 그죠? 왜냐면 g-2도 이 밑에 식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g-2가 2 플러스 a인데 a가 5라는 거 방금 찾았으니까 얘는 7이 되겠습니다. 그죠? 맞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세 가지 찾았어요. a가 5라는 사실, 그 다음에 g2가 3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g-2는 7이라는 사실. 요렇게 세 가지 찾았습니다. 이걸 찾아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극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g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고 해가지고 뭐 약분시키고, 이게 원래 정석이지만, 자, 이런 모양에서 우리가 이 4분의 1을 활용하기 위해서 편하게 가는 길은 뭐예요? 로피탈이지, 그치? 자, 로피탈을 한번 때려볼게요. 자, 요 식에다가 로피탈을 때려보면,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는 f'x가 되겠고, 분자는 g'x 이렇게 될 텐데, 사실 이 g'x가 아까 우리 gx를 곧 뭐라고 생각해도 된댔어요? qx로 생각해도 된댔잖아. 그치? 그러면은 g'x는 곧 뭐예요? 그냥 q'x로 바꿔도 되죠. q'x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f'x를 한번 생각해봐. f'x면 아까 전에 fx가 이제 요거였잖아요. fx가 요거였는데 미분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요걸 두 개로 쪼개 놓는 것보다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하고 그리고 qx 요렇게 보고 미분하는 게 좀 더 편하겠지. 그죠? 그럼 요렇게 놓고 f'을 한번 구해 볼게요. 곱미분 하시면 앞에 거 미분하면 2x고요. 거기다가 q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q'x 요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로피탈 쓸 거니까 이렇게 미분한 다음에 x에 얼마 넣을 거야? 2 넣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게 f'인데 여기다 x를 2 집어넣게 되면 뒷부분은 날아가겠죠? 뒷부분 날아갈 겁니다. 남아있는 것만 써볼게요. 자, 남아있는 게 분모에는 여기 x에 2 넣었으니까 4 곱하기 q2가 있을 거고, 분자는 q'2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q2의 값을 알까 모를까? q는 어차피 g랑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우리 g2의 값이 얼마였죠? g2의 값이 3이었죠. 그죠? g2가 3이니까 자, 요 놈의 값은 3이다. 그럼 결국 12분의 q'2가 요게 4분의 1이라는 거니까 결론 q'2는 3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Q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냐면 아까 전에 이거 G에 대해서 찾은 요 식이 결국 Q에 대한 식인 거잖아요. 요 두 가지에다가 요거까지 해가지고 총 Q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근데 Q는 몇 차식이었죠? 2차식이었어. 됐지 그러면 풀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Q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놓을게요. 뭐 기존의 문자랑 겹치긴 하지만 QX 찾아버릴 거니까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Q2가 3인 거니까 Q2 써보면 Q2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Q-2도 아까 찾았죠? G-2랑 같은 거니까 그럼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7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둘이 빼고 싶네. 빼버릴게요. 그러면 4B가 마이너스 4가 돼서 B가 마이너스 1이네요. B가 마이너스 1 찾았고 자 프라임 들어가겠습니다. Q 프라임 X는 2AX 플러스 B인데 Q 프라임 2가 3이었으니까 4A 플러스 B가 3이에요. 근데 B 값이 마이너스 1이야. A 얼마니? 1이죠? A 1입니다. 그죠? 그럼 A 값 나왔고 B 값 나왔으니까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2 플러스 C가 3이네요. C는 1이네. 자 이렇게 해서 QX가 완성됐고 Q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이제 GA를 찾아라 그랬는데 여기서의 A 값은 아까 전에 찾아놓은 A 값입니다. 요거 그죠? 그러니까 GA를 찾아라. 이것은 G5를 찾아라고 G5를 찾아라는 Q5를 찾아라 이거니까 자, 방금 찾은 요 식에다가 5 집어넣으시면 25 마이너스 5 플러스 1 해가지고 21이 되겠네요. 요게 지금 요 단원의 레벨 3 문제 중에 제일 복잡하죠. 그죠? 최대한 그래도 간단한 풀이를 해본 거야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소식이 없냐 애들이? 야 채이랑 서연이랑 어디 갔냐? 몰라? 어? 알잖아 너 어딨어? 얘네 어디가 있는 거야 또? 자 3번 가겠습니다. 뭐 2번에 비하면 3번은 아주 할만한 문제입니다. 자, 3번은 그 개념만 탁 캐치하면 돼요. 핵심적인 그 내용만 탁 캐치하면 돼. 그럼 바로 풀리는 문제인데 자 3번은요 fx와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 gx 그러니까 gx는 지금 3차 함수라고 말을 해줬고요 fx는 몇 차인지는 말 안 했어. 자 그런데 가조건에서 보니까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x값이 이렇게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2로 일정하다. 주의야. 평균 변화율을 세 글자로 하면 뭘까? 기울기야. 그쵸?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2로 일정하다. 기울기가 2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특정한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항상 2란 얘기잖아. 그치? 결국 그럼 fx는 뭐예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평균 변화율이 계속 변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모든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이 2라는 거는 뭐야 그냥? 직선이야. 직선. 기울기가 2인 직선인 겁니다. 그래서 가조건을 보면서 아하 fx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구나. 그럼 뭐 2x 플러스 a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얘네 둘은 1,3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방금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1,3을 지나는 거잖아. 그럼 a 값이 얼마예요? 1이네. 그쵸? 그래서 fx는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고 gx에 대해서는 g1은 3이다. 이런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조건이 중요한데 다조건은 fx-gx라는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는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4점짜리 문제 같은 거 풀 때 이런 개념으로 그래프의 모양을
정해갖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지금 이 fx-gx라는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당연히 3차 함수죠. 그지? fx가 1차 함수인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1차 마이너스 3차니까 3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x 세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gx가 지금 3차잖아. g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요런 3차 함수예요. 그럼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3차 함수 그래프, 최고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런 모양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3차 그래프잖아. 그런데 3차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x축을 여기다 긋든 여기다 긋든 여기다 긋든 뭐 여기다 어디다 그어도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적어도 한 군데에서는 꺾어지죠. 그죠? 꺾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절대값을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양이야? 꿀렁꿀렁이 아니면 어떨 수 있죠? 3차 함수 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래프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순간적으로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됐다가 그대로 다시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면, 그러면서 x축이 정확히 어디 있으면, 그지? 이 지점에 딱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그러면 얘를 절대값으로 올려도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이 다 조건에서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야 라고 추측을 해줘야 풀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은 이 지점에서 어떤 근을 갖는 거예요? 몇 중근? 3중근을 갖는 거죠. 3중근. 그렇죠? 3중근을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출발을 하고, 그러면서 fx-gx라는 요 녀석이 3중근을 갖는 3차 함수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 fx-gx라는 애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여기다가 x자리에 1 대입하면 얼마일까요? f1-g1인데 아까 f랑 g는 여기서 만난다며, 그치? 그럼 f1-g는 얼마예요? 0인 거지, 그치? 자, 다시 말하면 요 빨간 밑줄근 함수는 1,0을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3중근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요 지점의 좌표가 그러면 1,0이다라고 찾은 겁니다. 그죠? 그럼 된 거 아니야? fx에서 gx 뺀 요 함수가, 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고요. 1이라는 3중근을 갖는 함수니까 x-1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 모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맞죠? 3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근 하나가 1이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그 1이라는 지점이 3중근이 될 수밖에. 맞죠? 자, 그런데 fx는 2x 플러스 1이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쓸까요? gx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x-1의 세제곱에다가 fx가 2x 플러스 1이니까 요렇게 쓰면 요게 gx가 되겠네. 그지? 넘긴 겁니다. 요거 gx 넘겨주고 요거 넘겨주고 각각 넘긴 거예요. fx 자리엔 요거 집어넣은 거고. 자, 그래서 f3, g3을 구해야 되는데 f3은 7이겠고요. g3은 얼마인가요? 8 플러스 7이니까 15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답은 22. 그치?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추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4강으로 가볼게요. 자, 44쪽으로 가시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도함수의 활용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건 이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여러분,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뭐 이 정도 외우고 있죠. y는 fx라는 함수 위에 점, 이거 위에 점 t, ft. 준이야,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우리 뭐라고 써야 돼? y는 f't, 그지? 여기 접선의 기울기고 바로 x-t 플러스 ft. 그쵸? 여기 뭐 가장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이지. 그치? 그래서 접점을 직접 얘기해 준다면 그거 가장 쉬운 패턴이고요. 자, 접점을 얘기해 주지 않고 뭐 접선의 기울기만 먼저 알려주던가 아니면은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을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던가 어떤 모양에서든지 일단 우리는 접점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접점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가장 처음 할 일은 접점의 좌표를 뭐 t, ft 요걸로 놓고 출발하는 거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 접점의 좌표를 요걸로 놓고 출발하는 거. 네, 그리고 나서 뭐 접선의 성질을 잘 이용해 주시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파트라고 볼 수 있죠. 45쪽에 예제 1번 가볼게요. 자, fx가 저렇게 생겼는데 저 fx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두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미분을 우선 하겠습니다. 미분을 해가지고 3이 되는 포인트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요 놈이 3이다 라고 놓고 x값을 두 개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1, 3의 풀마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입니다. 그럼 지금 접점이 두 개가 결정된 거죠. 그죠? 자, 접점. 첫 번째 접점은 마이너스 1, 자, 이제 요 식에다가 fx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비주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1. 자, 요게 첫 번째 접점이고요. 두 번째 접점은 x값이 3일 때니까 3, 하시면은 1인가? 요렇게 두 개의 접점이 나왔어. 그러면 그 두 접점에서 이제 접선을 짝짝 그었을 때 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치? 여러분 근데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죠? 승환아 어떻게 구하니? 그렇죠. 그냥 이 두 직선 중에서 아무데나 내가 좌표를 잡기 편한 거 하나 잡은 다음에 그 점에서부터 반대편에 있는 직선까지의 점과 직선 거리로 찾죠. 그쵸? 이렇게 점을 하나 내가 그냥 정한 다음에 그 점과 반대쪽에 있는 직선, 점과 직선 공식으로 찾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그럼 하나만 구하자. 여기 지나가는 친구 하나만 구할게요. 자, 여기를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니까 기울기는 3으로 정해져 있잖아. 그럼 y는 3괄호 x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1 요런 직선이죠. 그렇죠? 그러면 3 곱해서 정리할게. 3y는 9x 플러스 9 마이너스 1인가? 그죠? 3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쪽 0으로 만들면 9x 마이너스 3y 플러스 8 요게 지금 이 두 접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접선과 그냥 3,1이라는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거리가 나오겠네. 자,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그래서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9제곱 81 더하기 3제곱 9분의 절대값. 자, 3 들어가면은 27 마이너스 3 플러스 8 이렇게 되니까요. 얼마냐? 이거 루트 90이면은 3 루트 10이죠? 3 루트 10분의 32인가?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럼 유리화 시켜가지고 약분을 한번 시키면은 15분의 16 루트 10 이렇게 되겠다. 그죠? 15분의 16 루트 10. 네, 답은 4번이 되겠네.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뭐 막히는 부분 없을 거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6쪽에 보면 이제 뭐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의 정리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롤의 정리란 평균값의 정리 중에서
기울기가 0인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평균값의 정리가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사실 평균값의 정리를 써가지고 푸는 문제는 이거 꼭 써야만 풀리는 그런 문제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개념상으로 생각할 때 그런 필요한 그런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점이 하나 있고 이렇게 점이 하나 있을 때 이 두 지점을 어떤 모양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분명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 안에는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빨간 직선과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그런 접선을 갖는 접점이, 그치?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뭐 요놈하고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애가 여기도 지금 하나 보이고요, 그쵸? 여기도 하나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 하나 이상은 요 구간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개념상으로는 그렇고요. 우리가 식으로 봤을 때는 요 식 하나를 이렇게 딱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 왼쪽 부분이 지금 그 구간의 양끝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얘가 그 미분 계수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요걸 만족하는 C가 A하고 B 사이에 반드시 하나는 있어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푸는 문제를 하나 해볼게. 그 옆에 47쪽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 같은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우리 정선이는 어떻게 풀까? 3번. 혹시 풀이는 몰라도 답은 아니? 답이 5야? 그러면 답이 얼마일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은 맞출 수 있거든요. 3? 3인 것 같아? 비주야, 혹시 답이 뭔지 보여? 안 보여? 채환이? 그치, 답은 14예요. 그죠? 답이 왜 14일까? 그림을 그리면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그린다는 건 이런 개념이지. 자, 1,5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1,5 요 점은 무조건 지나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요 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다항함수를 하나 그리면 되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F4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 이제 4가 있다라고 하면 4라는 지점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도착했으면 좋겠잖아. 그러면은 자, 만약에 요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면 가장 높은 지점에 도착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지. 가장 높은 지점에 도착하려면 출발 땅 하자마자 내가 갈 수 있는 최대 기울기로 달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기울기는 몇으로 정해져 있어요? 3으로 정해져 있지, 그치?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고 그냥 기울기 3으로 딱 고정하고 쭉 직선으로 달리는 게 가장 높은 지점에 도착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3인 직선을 쭉 그으면 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뭐 여기쯤에 이렇게 닿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지점의 값이 F4의 최대값인 거고, 그럼 이게 얼마냐 생각해보면, 자, 요렇게 생각했을 때 요 길이가 지금 1부터 4까지니까 3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울기가 3짜리 직선을 그린 거기 때문에 y값의 증가량은 9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지점의 y좌표는 얼마야? 14. 요렇게 그냥 그래프로 생각해서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평균값 정리로 풀면 이렇게 돼요. 방금 옆에서 얘기했던 평균값의 정리로 풀자면, 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구간이 1부터 4까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주세요. 4 빼기 1분의 F4 빼기 F1. 자, 이게 주어진 구간의 양끝을 연결한 기울기지. 그러면은 요 기울기하고 요렇게 같은 그 미분계수를 갖는
그런 지점이 이 x가 1에서부터 4 사이에 반드시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x가 1에서부터 4 사이다라고 하면은 요 놈과 요 놈을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모는 3분의가 되겠고 문제에서 f1의 값은 5라고 알려줬으니까 f4 마이너스 5 이것이 지금 f'x랑 같은 거잖아. 근데 f'x의 범위가 뭐예요? 얘가 지금 f'x인데 f'x는 3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것만 잘 정리하면은 f4 나오는 거잖아, 그치? 3 곱하고 5 넘기면 되니까 f4는 14 이하다 이런 결론 얻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주는 거고, 자,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뒤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풀고 앞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54쪽으로 가보자. 54쪽. 자, 54쪽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답 한번 찾아보세요. 4번. 간단하게 풀면 돼요. 방금 푼 것처럼. 답을 찾은 사람들도 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간을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아까 전에 앞에 문제에서는요 1,5를 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1이라는 포인트에서 정점을 하나 줬고 그 다음에 f4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x값이 1에서부터 4까지 사이에서의 변화를 보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어디를 지나간다 그랬죠? 원점을 지나간다 그랬지, 그치? 0,0을 지나가는 함수니까 0에서 정점을 하나 준 거고 그 다음에 f3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구간은 0부터 3까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3-0분의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치? 3-0분의 f3-f0 이 녀석하고 f'x가 같다라는 식으로 스타트를 끊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f'x의 값이 요번에는 요 식에 의해서 f'x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0, 0이니까 그냥 3분의 f3이잖아요. 이 3분의 f3이 결국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끝났지 뭐. f3의 값은 자 마이너스 12부터 플러스 12까지가 되겠고 최대 최소값 빼면 24가 답인 거죠. 그쵸? 그래서 앞에 문제의 풀이 방법을 이해했다면 똑같이 따라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48쪽 볼게요. 48쪽. 자, 48쪽에 보면 이제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인데 뭐 증가 감소가 뭔지는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여기서의 핵심은 미분 계수가 미분에서 0보다 크면 그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 거고 f'이 0보다 작으면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건데, 자 여기서 이제 맨날 이거 할 때마다 내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왜 여기다 등호 안 붙일까요? 여기다 등호 붙이면 안 되나? f'x가 0 이상이면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준이야 돼 안 돼? 왜 안 되지? 왜 안 돼? 왜 안 돼? 근데 y는 x 세제곱 이런 애들은 중간에 기울기가 0인 순간 아이고 너무 과했다. 중간에 기울기가 0인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증가함수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 등호를 붙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직선 구간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함수들 있지. 이런 함수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등호를 안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문제 풀면서 수투 수준에서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항함수잖아요. 여러분 다항함수에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다항함수에서 이럴 수 없죠. 그쵸? 그래서 자 물론 정확한 정의는 이거지만 여기에 fx가 다항함수다라는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이제 추가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등호를 붙여서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f'x가 0 이상이면 얘는 증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거는 쌍방향으로 다 가능해요. 우리 유식한 말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f'x가 0 이상이면 증가함수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증가함수면 f'x가 0 이상이다. 마찬가지로 f'x가 0 이하이다 라고 말하면 또 감소함수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감소하면 이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단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항함수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때 등호를 붙이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그치? 이게 문제 풀다 보면 순간적으로 고민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지. 그럴 때 도움이 되라고 얘기해 준 거고. 자, 49쪽으로 가서 49쪽에 예제 3번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한번 먼저 풀어볼래 얘들아? 이거 조금 생각할 만한 문제거든요. 예제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혹시 답 나왔어? 승환이 나왔어? 이거 생각보다 조금 어렵죠? 그쵸? 자, 이거 정확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풀어보라고 시간을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답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근데 이게 좀 설명을 할 때 한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온 다음에 설명을 들으라는 의미예요. 답을 못 맞췄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 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가조건을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써보면 가조건은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3에서부터 0이라는 이 구간에서는 이 함수가 증가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죠? 증가하는 중이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간단하게 써보면 0 이후로는 0부터 무한대까지 0 이후로는 이 구간에서는 이 함수는 감소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나요? 자, 그런데 얘는 3차 함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3차 함수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모양의 그래프. 그러면 지금 0이라는 지점에서는 정확해요. 0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잖아. 그럼 0이라는 지점은 무조건 무슨 점이어야 돼요? 극대점이어야 돼요. 맞니?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니까 극대점이지. 그럼 지금 이 그래프에서 여기 요 극대점 여기가 0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마이너스 3이라는 지점은 물론 자, 이 극소점 여기가 마이너스 3일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여기에서 옆으로 이렇게 좀 옮겨진다고 해서 자, 이렇게 옮겨진다고 해서 이 조건이 틀려지나? 그건 아니죠. 역시 마이너스 3부터 0에서는 감소하는 중이 맞으니까.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지점은요 우리가 확실하게 극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요 증가하는 이 구간 어딘가에 마이너스 3이 있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먼저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f'x를 좀 써볼게요.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일단 0에서 극값을 갖는 건 확실하니까 f'0은 어떻게 돼요? f'0이 0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b값은 얼마야? 0이죠. 그죠? f'0, 0이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가 f'x인데 자,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지점을 잘 보면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분명히 양이겠죠. 맞니? 그치? 최소한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딱 극소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녀석의 기울기는 적어도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마이너스 3인 지점에서의. 그치? 네, 그래서 자, 이 f'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6a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은 0 이상이야 라는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이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려면 이 그래프를 잘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a의 범위가 뭐가 되냐면 a 넘겨주고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 그죠?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f-2의 최대값이니까 자 f-2를 써보면 자 요거는 이제 요 fx식에다가 넣는 건데 b가 0인 건 알고 있으니까 요건 이제 날아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8 그 다음에 플러스 4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8 플러스 4a의 범위를 찾아줄 거니까 자 요 부등식에다가 먼저 곱하기 4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18 그리고 여기는 4a 이렇게 만들어주고 양변에 8을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0 그리고 여기는 4a 플러스 8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결국 f-2라는 값이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얘가 답이죠. 그렇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예제가 조금 어려웠었고요. 뒤로 넘어가서 50페이지에는 뭐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극대 극소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개념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냥 극대는 그런 거죠. 요 주변에서는 내가 제일 크다. 그치? 극소는 요 주변에서는 내가 제일 작다. 이런 데가 이제 극대 극소고 자 혹시나 미분이 안 되는 요렇게 생긴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요 지점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극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쵸? 미분이 되지 않더라도 그 값은 존재합니다. 그치? 자 51쪽으로 가서 51쪽에서는 예제 말고요. 밑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51쪽에 유제 7번 자 요놈은 자 요놈은 fx에 대해서 fx 그래프가 x축과 접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은 그랬어요. 풀 수 있겠죠? 그죠? 일단 뭐 해야 돼? 미분해야지. 미분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니까요. 자 3으로 묶고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되나?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f'이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풀이니까 fx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가 극대를 갖는 지점이랑 극소를 갖는 지점 이렇게 표시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자 그럼 이 지점의 함수값, 극대값 자 계산해보자. f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될까요? 계산 좀 해줘봐. 플러스 5 플러스 k인가? 그죠? 네, k 플러스 5라고 쓸게요. k 플러스 5. 자,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k 마이너스 27. k 마이너스 27. 자, 그러면 됐네. 이 녀석이 x축과 접하도록 그 말은 x축이 k 플러스 5에 딱 걸쳐 있거나 아니면 k 마이너스 27에 딱 걸쳐 있거나 그러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k 플러스 5가 0이거나 아니면 k-27이 0이거나 이 얘기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27 이렇게 풀 수 있겠다. 답은 2번. 그치? 자 그럼 레벨 2로 갈게요. 레벨 2로 가서 레벨 2에 아까 우리 4번은 풀었었고 55쪽으로 가겠습니다. 55쪽. 자 55쪽에 5번을 볼게요. 5번. 5번 문제를 보면은 좌표평면의 두 점과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소값은 자, 넓이의 최소값은 이런 문제 우리 종종 마주치는데 이 지금 A점과 B점의 좌표가 이미 주어져 있잖아. 얘가 0,4고 얘가 마이너스 3,0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A, B의 길이가 얼마예요?
5라는 것. 그지? 그 다음에 이 직선 있잖아요. 요 직선, 요 AB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지? 요 놈의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것. 자, 지금 기울기가 왜 중요하죠? 맞아요.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작게 만들어 주려면 이 P라는 지점을 어떻게 잡아야 돼? 이 직선에서 잠깐만. 자, 요 놈하고 이 직선하고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을 이렇게 쭈루루루루루루루 가지고 오다가 가장 처음으로 이 함수랑 만나는 요 지점 있잖아. 그치? 그 지점을 P로 잡아야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최소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P라는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얼마면 된다? 3분의 4면 된다. 이거지, 그치? 네, 그래서 포인트가 그거니까. 자, 그럼 미분 계수를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 되겠네. 미분을 하겠습니다. 6분의 1은 그냥 앞으로 꺼내 놓을게요. 6분의 1 이렇게 앞으로 꺼내 놓고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겠고, 그 미분 계수가 3분의 4가 되는 지점을 찾을 거니까 얘는 3분의 4다.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하고 6을 먼저 한번 지워줄게. 그럼 얘는 2가 되고요. 2를 요 괄호 안에 분배시키면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이쪽은 4네요. 그럼 우변으로 넘기면서 2로 약분할게요. 그럼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럼 뭐 딱 봐도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네. x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될 거고, 아마 실근은 그거 하나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럼 마이너스 1을 다시 요 식에다가 요 4차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되나? 맞죠? 그러면 P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1 네, 요렇게 정해졌네요.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인 거 알았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지. 이제 P를 요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럼 우리 아까 한 것처럼 그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점의 좌표가 땅땅땅 있을 때 뭘로 구해도 되지, 넓이? 신발끈으로 구해도 되죠. 사선식으로 구해도 되죠. 그죠? 한번 해볼까, 간만에? 2분의 1 앞에다 붙여놓고, 자, 절대값하고 요 점의 좌표 3개 쓰는 거지. 요거를 세로로 쓰는 거죠. 0,4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1 하고 맨 처음 거 다시 한번 0,4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요렇게 곱하면은 얼마예요?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요거에서 빼기 반대 방향 요렇게 곱하면은 0인 거 제외시키면 마이너스 12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7에다가 플러스 10이니까 5잖아. 5. 근데 그 앞에 2분의 1 하나 붙어 있으니까 2분의 5가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네. 5번이죠. 그죠? 나는 신발끈이 싫어요 하면은 점과 직선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 밑변의 길이 5인 거 아니까 높이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6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또 생각을 잘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우선 A가 양수인데 3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이 3차 함수가 열린 구간 K부터 K 플러스 2에서 감소한대요. 자, 우리가 증가감소를 이해할 때는 fx 자체보다는 뭘로 보는 게 좀 더 잘 보일까? 증가감소를 한눈에 보려면 프라임을 찾는 게 좋죠. 그렇죠? 미분을 해서 양음으로 보는 게 편하잖아. 네, 그래서 fx를 한번 미분하겠습니다. f 프라임 x를 구하면, 자, 3x 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x로 한번 묶으면 3x 플러스 2a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볼록한데 지금 a가 양수란 말이죠. a가 양수니까 우리는 지금 0이라는 포인트하고, 자, 여기서 나오는 건
마이너스 3분의 2a라는 포인트하고 이렇게 두 포인트잖아. 근데 a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란 말이죠. 이 분수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쪽이 0이고요. 이쪽이 마이너스 3분의 2a예요.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f'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이 부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영역이 f'은 마이너스를 갖는 거고 fx는 감소하는 구간인 거지,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이 k부터 k 플러스 2라는 이 구간이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뭐 k부터 k 플러스 2 요렇게 요 구간 요렇게 지금 들어가야만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f1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그랬어요. 그럼 f1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면 1 집어넣으면 뭐만 남니? a만 남죠. 그러니까 a의 값이 지금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a의 값이 최소가 됐으면. 그럼 그래프를 봐봐 얘들아. 자, 요 그래프에서 a 값이 가장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마이너스 3분의 2a라는 요 지점은 점점 얼마에 가까워질까요? 0에 가까워지겠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a 값을 가장 작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점을 최대한 0에 가까이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맞니? 근데 생각해봐. 얘가 그렇다고 막 0 바로 앞에까지 가면 돼? 그럼 안 되지. 왜? 우리는 k부터 k 플러스 2라는 이 구간을 요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는 아무리 짧아져도 얼마는 돼야 돼요? 2는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밀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요 길이가 딱 2가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고 이쪽은 0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점이니까 결론은 얘가 얼마가 될 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이 바로 a가 가장 작은 순간인 거죠. 맞죠? 그래서 그럼 그냥 뭐 마이너스 3분의 2a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a는 3이죠. 그죠? a는 3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그때 fk의 값은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a를 3이라고 뒀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마이너스 2부터 0이 되는 순간으로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이 정확히 k부터 k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를 우리가 k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k 플러스 2라고 생각해야 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가 3이면 자동으로 k는 마이너스 2라고 정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a가 3이면 그때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때 fk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f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2에 마이너스 1인가? 그럼 3인가요? 그쵸?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그치? 6번. 자, 마지막으로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 문제는 8번은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최소값은 그랬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나 조건을 먼저 볼까? 나 조건이 x1과 x2가 다른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과 fx2도 달라. 무슨 말인 것 같아? 그렇죠.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죠. 그치? 근데 다항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건 단조 증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 이 말이잖아. 근데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그쵸. 이거는 한마디로 증가함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럼 증가함수를 아까 얘기했네. 다항함수인데 얘가 증가함수야. 그렇다면 이걸 가장 깔끔하게 표현하면 f'x가 0보다 어떠면 돼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치? 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조건 하나 찾았어요. 자, 그러면 아마도 뭐 이런 느낌으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0,f0에서의 접선이 점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0,f0을 뭐 여기쯤에 잡아볼까요? 여기를 0이라고 보면
그래서 여기 0이라고 보면 0이라는 지점에서 내가 접선 하나 그었어.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뭐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 하면 요 지점이 마이너스 1,0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었고 네, 요렇게 뭐 한 번 더 만나는 요런 상황이겠다. 그럼 이 빨간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정해 놓읍시다. 자,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는 건 확실하니까 얘를 m 괄호 x 플러스 1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이렇게 직선을 잡아 놓을게. 자,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 fx하고 한 번 더 만나죠. 요거 한 번 더 만나는 요 포인트를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요 놈이 지금 y는 fx잖아. 이 fx하고 요 직선하고는 교점이 몇 개 있는 거죠? 얘랑 얘는 교점이 2개 있는 거죠? 2개 있는데 한 점, 요 0이라는 점은 무슨 근인 거고? 여기서 이렇게 접했으니까 여기 중근인 거고, 그죠? 요건 그냥 실근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fx 마이너스 mx 플러스 1. 자, 요 친구는 0이라는 중근과 알파라는 실근을 가질 거니까 얘를 우리가 자, x 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최고치 한계수 1인 것도 정해져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자, 요렇게 우리가 fx를 정할 수 있고, 그러면 fx는으로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x 플러스 m 요렇게 fx가 써질 거예요. 자, 근데 fx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지? 프라임이 0 이상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미분을 한번 했어요.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x 플러스 m 이렇게 되고, 이게 0 이상이어야 되는데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그치? 모든 x에 대해서. 그럼 뭘 써야 돼요? 판별식으로 가야 돼. 그치? 네, 그래서 판별식의 짝수공식을 써주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m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가 3m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f2의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자, f2의 최소값. 그럼 f2를 좀 써볼까요? f2면은 아까 전에 요게 fx였잖아. 여기다가 f2를 집어넣으면은 8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3m이네요. 3m 이렇게 되지. 그런데 3m하고 알파 제곱 간에 이런 관계가 있잖아. 그지? 자, 그럼 내가 8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3m 대신에 알파 제곱을 집어넣어준 식을 하나 만든다면 요 식은 요 놈보다 요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죠? 네, 다른 거 다 똑같고 3m 대신에 알파 제곱만 들어갔으니까, 그지? 3m이 더 크거나 같으니까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쪽에 있는 요 알파에 대한 2차식을 살짝 바꿔주면 얘가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곧 지금 이 녀석의 최소값이라는 건, 그러니까 f2의 최소값이라는 건 얘가 가지고 있는 뭘 쓰면 될까? 최소값을 쓰면 되겠지. 그치? 그쵸? 네, 그래서 f2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의 최소값인 4가 f2의 최소값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좀 이 8번이 제일 어려웠죠. 레벨 2 중에서는. 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이렇게 또 4강까지 우리 뒤에 수특 열심히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몇 명,
네, 오케이. 지금은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시험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강까지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극한